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이고요. 자, 오늘이 소설이에요. 원래 눈이 오는 날입니다. 눈이 오는 날인데, 눈이 온 곳도 조금 있더라고요. 눈이 온 데도 있고, 막 그랬어요. 날씨가 추웠어요. 지금도 추워. 네, 다음 주는 더 춥대요. 이제 각별하게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자, 출석 불러보겠습니다. 좋은 날님 어서 오시고요. 형준님, 잠자는 마녀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풍림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살살님, 예쁜 하늘님, 빨강 루시님, 괜찮은 밤이에요? 네. 한사발님 어서 오시고요. 낙엽과 전쟁. 오늘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낙엽이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지. 네. 이제는 끝났어. 가을은 끝났어요. 김엘리사벳님 어서 오시고요. 김현희님, 캔사스 시리님 어서 오세요. 굶주리니님, 노래를 좋은 거 틀어드리고 싶어도요 저작권 때문에 틀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뭐 라이브로 필요하시면 네 말씀하세요. 불러드릴게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미쳐버린 놈님, 이 필명 왜 이래? 미쳐버렸다고요? 네, 어서 오세요. 둥천사님, 서남수님, 송혜님, 천지우주님, 지금은님, 손부자님, 쌀사비팔, 네. 조수연님,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써니쌤님, 별콩님, 수비골님, 그라가스님, 어서오세요. 행복만땅님, 천억부자님, 부자스톡님, 덩크슛님, 찐빵님, 하늘이치님, 1%만 더님, 어서오세요. 사랑해님, 정황금정원님, 호림님, 빨강망토님, 사회정의님 어서오세요. 찐마이님, 해와달님, 전영수님, 오늘 뭐 추석부리가 끝나겠구만. 홍이엄마님, HQ님 어서오세요. 네, 백억님, 행복한 공간님, 네, 아직 안 늦었어요. 네, 헛소리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트라이 암스트롱님 어서 오시고요. 입이 약 오르다고? 입이 약 오를 수가 있어? 네. 이렇게. 조아맘님, 행복한 뜨은기님, 백허님, HWI님, 한호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네, 오늘은 이제 방송 시작 한번 해보죠. 오늘 시장은 네. 버피님 어서 오세요. 네, 바빠요. 바쁘신 분들 좋아요. 연말에 바빠야지 진짜 바쁜 거야. 네, 연말에 바빠요. 한가하잖아. 장미님 어서 오세요. 아, 나 진짜 연말에 바빠야 돼요. 연말은 그 막 시즌 이벤트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바빠야지 장사가 잘 되고 돈도 잘 벌거든요. 근데 나 왜 이렇게 한가하지? 씨. 오늘도 가로로 누워 있다 왔네. 오늘 한가요. 네. 꼭 해낸다님 어서 오세요. 사실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는 뭐 특별히 할 건 없잖아요. 올라가는 주식들 잘 살펴보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종합주가지수 살펴보시면 3000포인트 오늘 넘어갔어요. 3000을 넘겼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오바했어요. 오바를 좀 했어요. 이 오바라고 하는 게, 오바는 일본 말인가요? 오버 R이니까 오버를 좀 한 거예요. 오버. 그러니까 평상시 오르는 정도 수준보다 좀 더 많이 올랐어요. 기대치보다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현우의꿈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기대치가요 3000포인트만 넘기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한 1% 정도 1% 정도 올라가는 그 정도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장중에 제가 상황을 딱 보니까 수급이 계속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무지막지하게 샀죠. 거의 8천억 가까이 매수했어요. 외국인이. 그 다음에 나머지 기관이 사가지고요. 기관이 한 6천억 샀죠. 그래가지고 오늘 1조 4천억 정도, 네, 거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들이는 부분들은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가치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기관들이 따라붙는 것도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둘 다 인버스 갖다 팔고 레버리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까지 레버리지를 매수할 정도, 그 다음에 기관들이 레버리지를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팅을 걸겠다 이거죠. 주가가 강하게 상승 드라이브를 걸겠다, 뭐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볼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뭐 상승 분위기는 타고 있긴 한데, 분위기가 일단 저항을 두 개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3100, 3050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도 문제야. 왜냐면 저항하고 바로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지는 저항이 그냥 브레이크 없이 가버렸다.
그럼 이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매수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네. 주증사님, 요나단님, 나는 행복합니다님, 백조부자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이 올라가도 약간 불안한 부분들은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일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아침에는 일단 반등을 좀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치고 나가면 저항하고 바로 헤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항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짝 주춤거리거나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상승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단기적 상승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이평선은 골든크로스 전환이 내일 되겠죠? 네. 이평선 골든크로스 전환되면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저항을 뚫고 그냥 올라가도 문제예요. 그리고 그냥 뚫고 올라갈 만큼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이슈는 사실은 없어요. 뭐 반도체 쪽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3100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 이상 넘어가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포지션은 물론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되지 않겠지만 일단 내려간 상태에서 슬금슬금 올라가서 요렇게 나가는 거. 요 포지션을 원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저항이 있는데 기어 내려갔다가 밑에서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여기서는 조정을 좀 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나가는 포지션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게 들어가면 일단은 한 번은 얻어 맞아야 돼요. 얻어 맞아야 되고 여기서 조정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요렇게 나가서 여기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멈춰 있는데 요만큼 올라갔다가 들어와서 요렇게 나가는 거 요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쨌든 내일까지 치고 올라가면 저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 대 때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요 정도는 좀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양보리 사탕님 부자오빠님 어서 오세요. 네. 맞아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만큼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치고 나가면서 분위기를 확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연 먹는 사람들이 생겨요. 연 먹는 사람들. 수능이 끝나가지고 엿이 많이 남았대더만 그 엿을 먹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담비랑님 JBJ님 어서오세요. 네. 양봉사냥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연 먹는 사람들은 누구냐? 삼성전자를 매도한 사람들이죠. 하이닉스를 매도하신 분들. 이게 지금 사실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5% 올라간다는 건 약간 오바잖아요. 하이닉스 오늘 뭐 장중에 8.5% 올랐어요. 하이닉스 8.5%. 이게 이 시총 2등이란 말이에요. 이게 70조, 80조짜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이지, 사실은. 삼성전자 5%, 이게 400조짜리가 5% 올라갔다. 400조가 5% 올라가면 얼마가 되는겨? 400조 5%면 한 20조쯤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맞나? 400조에 5%. 10%면 40조니까. 맞죠? 20조쯤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네. 시총이 20조 올라가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5% 올라왔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호드마을님 어서 오세요. 근데 이게 그동안 잠잠하게 있다가 갑자기 뭐 반도체 얘기 나오고 뭐 그런 얘기 호재성 얘기 나왔다고 5%씩 올라가야 돼?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 얘기가 예전에 없었을까? 있었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미중 간에 뭐 이게 반도체 전쟁 이런 건 언제부터 있었어? 미중 무역 분쟁 나오기 전부터 있었어. 2018년도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 요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걔네가 뭐였지? 시진핑이 한 게 그 뭐 2020이었나? 뭐 하여튼 2018년도에 얘기한 게 그거였잖아. 그 자기네들이 자급자족 해가지고 반도체도 다 만들고 뭐 그런 거 다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했었단 말이죠. 그런 걸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었죠. 실제로는. 그 미중 간의 어떤 반도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얘기? 그거 했다고 오늘 뛴다고? 그 약간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조성은 되어 있었어요. 조성은 되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이 지금 좋잖아요.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어. 하이닉스 좋게 나왔어요. 이 반도체 쪽 실적이 계속 좋았는데 얘네들이 그동안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좋을 거라고 그랬죠. 안 좋을 거다.
실적 안 좋을 겁니다. 그 뭐 반도체 뭐 디램 가격 떨어져가지고 안 좋을 거다. 그래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로 팔아먹었잖아요.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예요? 디램 가격이 하락한 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 벌써? 벌써요? 자, 그러면 이런 재료나 뉴스나 호재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핑계죠. 네. 내가 팔기 위한, 내가 사기 위한 그런 핑계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많이 잘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좋게 얘기 나와요. 하지만 얘네들이 팔아먹는 이유가 있어. 왜요? 좋긴 좋은데 아, 난 좀 부담되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난 팔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 리포트를 깜짝같이 믿고서 어떻게 해요? 여기 저 빙신들 저기서 팔고 있는데 이렇게 좋대는데 그게 언제 나왔던 거야? 2017년도에. 네, 이때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김정은이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올 때요. 삼성전자. 개인들이 여기 마지막에 올린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팔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자, 계속 올라가. 반도체 슈퍼사이클하고 이미 떡밥은 많이 불어났는데 이것을 걷어들일 방법이 없네. 엄청나게 올라버렸거든. 그 떡밥은 여기서 한 100% 올랐잖아요. 떡밥을 뿌려놨어. 아, 반도체 너무 좋아요. 뭐 슈퍼사이클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사놓은 거에 대한 수익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팔자니까 명분이 없어. 지들이 좋다고 막 얘기했거든. 지들이 좋다고 막 얘기해주고 막 분위기를 막 돋궈주고 막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에서 아씨 뭐 팔아먹으려니까 수익이 100% 나왔는데 이걸 팔아먹으려니까 명분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의심을 좀 했잖아요. 이거 분명히 정은이하고 뭔가 있다. 야, 내가 얼마 좀 띄워줄 테니까 네가 미사일 좀 한번 쏴주면 안 되겠냐? 네. 그런 거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 미사일이 뿅 발사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이쿠! 전쟁 위험이 있네? 팔아야겠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참 좋은데 팔아야겠네. 네. 아쉽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때? 아유, 저 빙신들. 전쟁 안 나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 왜 파냐? 막 그러면서 여기서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주가가 결국에는 그 이후에 곤두박질 치고요. 난리가 났죠. 액면 분할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외국 놈들이 일단 팔아먹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언제부터 팔았지? 외국인들 올 초부터 팔았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기 시작하는 자리들은요. 외국인들 언제부터 샀어요? 여기요. 2019년도 저점 4만원대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 생각했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온 게 맞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이제 오늘 매수 처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네. 매수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하이닉스. 하이닉스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오늘까지도 짠 하고 들어왔죠. 네. 그래서 지금 저점은 여기 10만원 저점. 우리가 그때 매수한 자리가 10만원이죠. 저보다 더 싸게 산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만 500원에 샀어요. 진짜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네. 10만 500원. 야,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들은 10만원에 사실 걸 생각해서 내가 호가 더 올려서 사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후행 매매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이런 거 없어. 여러분들보다 더 내가 먼저 싸게 사놓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더 가격이 올리려는 사람들이 있어도 네, 여러분들보다 비싸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게 다 저예요. 네.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 지금. 네. 근데 어쨌든 10만원에 샀다. 뭐 10만원보다 아래쪽에 샀다. 지금 10만원에 샀다 그래도 19.5%죠. 수익률은 단순 계산으로 치면 19.5%예요. 이게 바닥에서 일어나는 보너스예요. 보너스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추세대로 친다라면 지금 여기가 오버슈팅이잖아요. 네. 오버슈팅이고 원래대로 친다라면 이 종목이 지금 뭐 여기 뭐 8만원대까지 한번 들어와도 괜찮은 위치였지. 근데 뭐 주도주들은 그렇잖아요. 주도주들은 원래 내가 생각했던 지지선까지 안 논다. 그래서 중간에 치고 들어간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리 매수가 들어갔던 거고 사고 나서 또 물렸어. 9만원까지 밀려가지고. 그래서 아이씨 뭐 드론 하이닉스 막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추가 매수가 한 번 더 들어갔죠. 왜? 어차피 바닥인데 뭐 걱정이야. 그죠? 바닥인데 또 사고 있는데 뭐 걱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식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거 살펴보실 때요.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 지지점까지 거의 다 왔어.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 냅두면 돼. 지금 안 올라가요. 내 거 안 올라가고 있어. 더 떨어졌는데요? 괜찮아요? 네. 같은 수순을 거쳐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이게 자, 요이 땅 해가지고 지금 갑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작업이요? 바닥은 잡았지만 붙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붙어 있는 것. 붙어 있는 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산 사람들, 개인들, 주린이들.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네. 많이 있잖아. 주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내가 13만원, 14만원에 샀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주식 처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겠죠, 지금. 중개고수님, 각시풀님, 유연한 리치님 어서오세요.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주식 처음 했어. 올해 처음 했는데, 처음에 산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였어. 근데 이게 이만큼 떨어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런 하락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 무섭지. 네.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니까 무섭죠. 마이너스가 벌써 이거는 30%가 넘게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네. 무섭죠. 빚내서 투자했으면 답이 없지.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듣는다거나 네, 뭐 돈 드는 방송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만 조금 투자하시면 되잖아. 이런 방송 듣게 되시면 괜찮아요. 어차피 지들이 팔 거 다 팔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부자임님 어서오세요. 유연한 리치님도 반갑습니다. 왜 떨구는 거라고 했지, 이거? 왜 떨구는 거예요? 왜 내리는 거예요? 아, 뭐, 사실,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뭐, 얘네들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고점에서부터 갑자기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반도체 뭐 디램 가격 떨어진다고? 아, 그런 거는 관계없어요. 디램 가격 떨어졌지만 실적은 올라갔잖아요. 그죠? 3분기 실적 좋게 나왔잖아요. 어차피 IT 성수기야. 그 다음에 뭐 위드 코로나 등등등 얘기하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무조건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쓰는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모니터 뭐 지금 뭐 등등등 다 있잖아요. 반도체 없는 게 어디 있어?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네. 모든 것에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뭐라고 해야 돼? 스피커 볼륨 줄이고 뭐 물론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만드는 반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네. 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만드는 회사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월드컵 기간에 통닭을 많이 먹는데 그럼 내가 통닭집을 세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잘 벌겠지. 네, 하루에 막 통닭이 막 몇천 마리씩 빠져나가겠죠. 네. 장미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몇천 마리씩 몇천 마리씩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돈을 벌겠지. 성수기니까. 통닭 성수기는 언제? 월드컵. 또는 뭐 한일 축구전. 뭐 이런 거 있잖아. 축구 한일전 나올 때. 뭐 이런 거. 그럴 때 통닭하고 맥주하고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닭들의 순환시대야,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반도체는 경기가 안 좋으면 쓰던 거 계속 쓰죠. TV 안 바꿔. 냉장고 안 바꿔요. 핸드폰 안 바꿔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TV 신제품 그 다음에 핸드폰 신제품 이렇게 막 바꾸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 이제. 네. 왜 바꿔요? 왜 바꿔요? 아, 난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바꿀 것 같아. 이거 아니잖아, 솔직히. 네. 기간이 다 돼서 그냥 뭐 돈은 없지만 바꾸겠어.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아직까지 핸드폰 하나 정도는 내가 사도 괜찮을 정도 되는 거야. 그죠? 정말로 돈이 없으면 집에 쌀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으면은 이 쌀을 사야지 반도체 사겠습니까? 네. 핸드폰 사겠어요? 핸드폰 통화만 되면 되지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문자 보거나 카톡 하거나 요즘에 이제 주식도 있다. 주식하거나 이제 앱을 좀 많이 깔아가지고 네, 이제 뭐 기차표 예매나 이런 것들도 되더라고. 핸드폰으로.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보통은 보면 그냥 핸드폰, 전화예요, 전화. 전화도 잘 안 오지만 스팸 전화 때문에 아주 그냥 그거 끊어버릴까 생각해요. 전화거나 문자거나 카톡 이게 거의 주죠. 그 다음에 거의 요즘에 핸드폰 쓰는 건 뭐야? 카메라 아닙니까? 카메라. 네, 카메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쓸만한데 뭐 굳이 지금 어려운데 바꿀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내구재예요. 가격은 비싸지만 수명은 오래 가는 거. 뭐 TV,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자동차 해가지고 이제 약간 가격은 조금 있는데 한번 사면은 뭐 2년,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구재예요. 이 내구재는 일단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당장 좋아지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땐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흐름들을 둥천사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내구재의 가치 늘어나면서 상황이 좋아진다. 이거 뭐 내구재에 들어가는 것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런 전망을 얘네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팔았을까? 자,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우리도 여기서 샀죠. 8만원에 샀어요. 삼성전자, 아니 하이닉스 8만원대에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15만원대까지는 가서 못 팔고요. 여기 61선 꺾일 때 팔았단 말이에요. 요때 잘 팔았지. 잘 팔았어요. 꼭대기 안 팔았다고 욕할 사람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많이 먹고 팔았으니까. 팔고 내가 밑에서 다시 살게요. 그때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밑에서 알려드렸어요. 약속은 잘 지키는 것 같아. 그죠? 네. 이게 딱 얼굴에 보면 정직과 신뢰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어디 가서 보험 팔아도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정직과 신뢰로. 네.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 주가, 추이, 뭐, 그 다음에 뭐, 주기,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대응하기 쉬워요. 왜냐면 대형주들은 기간이 길어서 힘들 뿐이지, 대응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약간 특이한 부분이었죠. 이게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원래대로 갔으면은 요런 각도겠죠.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튀었어. 누구 때문에? 개인들 때문에. 그 개인 외국인들이 딱 사놓고서 아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길 바랬는데 지금 이렇게 뛰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기 달성, 목표 가격에 조기 달성이 됐어요. 팔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딱 보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해드린 말이 있어요. 연초에 어떻게 판다고 그랬지? 네? 어떻게 판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팔 때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이 대형주들 많이 올라간 것도 어떻게 팔 거라고 했죠? 일단은 차익 실현을 조금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 팔고요. 떨어지면은 또 다시 사. 10개를 팔고 5개를 사서 다시 올려놓고요. 10개를 팔고 5개를 사서 다시 올려놓고. 그래서 팔고 떨어지면 다시 올려놓고 팔고 떨어지면 다시 올려놓고 이걸 작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본격적인 매도가 나온다고요? 물량을 계속 줄이다가 공매도가 나오면서 같이 팔 거다 그랬죠. 그때는 주가가 좀 세게 조정받아요. 왜? 일단은 물량을 다 털어내고요. 떨어지는 시점에서 뭘로 수익 본다고? 공매도로 수익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주워 담기. 위쪽에서는요. 보통 주가가 이제 뭐 이걸 상투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이건 그냥 작은 언덕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상투가 나올 때는 보통 이렇게 삼산을 그리는 이유가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팔고 있다는 티가 나면 안 되거든요.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요. 이 매수라는 것이요. 항상 그래요. 우리는 그냥 뭐 1,000만원, 많으면 1,000만원, 뭐 2,000만원 뭐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매집을 하는 경우 물론 티도 안 나. 네, 1,000만원 가지고 뭐 열흘 동안 매집하겠다 해서 뭐 100만원씩 나눠서 매수한다. 이 주가에 티도 안 납니다. 네. 오히려 그냥 승질 급해가지고 하루 이틀 하다가 에라씨 모르겠다 800만원 집어넣자 이렇게 확 집어넣겠지. 그러니까 우리들이랑 이게 좀 다른 게 얘네들은 몇천억 단위예요. 몇천억 단위. 이번 달에만 지금 2조 6천억을 샀대요.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요. 근데 그 중에 전기전자가 상당 부분 차지하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한 1조씩 매수가 들어올 거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1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거 얼마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쳐봐요. 이게 18만 8천이야. 근데 여기가 20만이야. 그러면은, 아니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요? 거래량이. 하여튼 물량이 많이 늘었어. 계산이 되시는 분들은 계산해보세요. 많이 샀어요. 지금 여기 8월달부터 시작해서 많이 샀어. 네. 많이 샀다. 그것만 아세요.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자, 하여튼 이만큼 샀어. 이만큼 샀으면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상당하겠죠. 네. 그러니까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요거 한번 봐볼까? 얼마 샀나? 진짜 얼마 샀나 한번 봐봅시다. 응? 마우스 어디 갔니? 진짜로 얼마 샀나를 보는 게 있죠. 평당가 계산해보면 돼요. 응? 야, 빨리 나오라고. 여기요. 평균가 분석. 이거 여러분들 이 메뉴 아시죠? 이 대신증권에 보시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평균가 분석에서 요거를 이제 최근 3개월치를 한번 봐봐요. 3개월이면 되겠지. 하나, 둘, 셋. 그죠? 3개월치 해가지고 하이닉스를 딱 때려봐요.
그럼 외국인, 기관들은 얼마에 샀냐? 평균 매수가가 10만 원이야. 네, 거의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네. 금액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900억이에요. 외국인은요. 평균 단가가 10만 4천 원. 나보다 좀 낫지? 네. 나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네. 금액은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7천억을 산 거예요. 네. 이 느낌을 조금 아시겠죠? 금액 단위 자체가 틀려요. 삼성전자 어떻게 했을까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금 얘네들은 아직 물량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물량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아직 매도가 더 우세하죠. 기관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기관이 근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5천억 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이건 판 거네 또. 네. 3개월치로 보니까. 최근 이거는 3개월치로 보면 안 되겠다. 최근 1개월. 여기 1개월로 봐야지 매수가 들어가죠. 그죠?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1개월도 안 돼요. 11월 달부터 봐야 되겠네요. 11월 1일부터로. 그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가는데 이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4천억 밖에 매수가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동안 계속 팔고 있다가 삼성전자는 뒤늦게 매수가 들어가고요. 하이닉스는 더 빨리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설명을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하이닉스는 맞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맞죠? 1조 7천억. 1조 7천억을 3개월 동안 열심히 사들인 이유는 이건 매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1조 7천억. 얘네들이 집행하는 자금이 있었을 거예요. 1조 7천억을 어느 가격대에 집행해라. 그 가격대가 가장 많이 매수가 유입이 됐었던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얼마 매수 안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한번 봐봐요. 올해 11월달 들어서 얼마나 샀을까요? 1조 7천억 중에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1조 원 정도를 여기 8월, 9월, 10월 달에 사들인 거고, 최근에 이제 밀어 올리면서, 네, 매수를 조금 더 한 거죠. 근데 그 매수도 뭐 여기에 다 편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10만 4천 원 정도에 맞춰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거는 얘네들이 우리는 이제 10만 원 정도에 사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집행하는 자금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환매도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은 공매도 환매로 때문에 올라가는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매집을 일정 구간 동안에 하게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가격을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너무 비싸, 싸게 사고 싶어. 얼마에 사고 싶니? 난 10만 원 정도에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쪽도 그쪽 가격대에 맞출 수 있게끔 준비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매도는요. 나 14만 원 정도 이상에서 매도하고 싶은데요. 그럼 그렇게 매도 준비해라. 여기서 다 팔려면 팔고 털고 팔고 털고. 그러면 물량이 충분히 나와줘야지 받아먹을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실제적으로 공매도 칠 때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개인들 물량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이걸 다 받아먹은 거야. 밑에서 다 받아먹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우리가 종목 들어갈 때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를 처음에 살려고 했을 때 말이에요. 네. 살려고 했을 때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볼 때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매수하려고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느낌과 하이닉스에 대한 느낌은 좀 달라요. 삼성전자는 절대 지존? 네. 지존의 느낌. 네. 절대 지존의 느낌. 그 다음에 뭐지? 하이닉스는 약간 서브의 느낌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나 삼성전자 사줘 라는 얘기해야지 하이닉스 사줘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매도를 때려도 사람들이 안 나와.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가 안 나오고 그냥 받아줘요. 다 받았어. 빚내가지고 받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삼성전자에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물량을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물량 안 나오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때리고 얘는 못 가게 만들었죠.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가 나갔어요? 그래서 코스닥으로 방향을 틀어줍니다. 이러면 다 방법이 있지. 얘네들 다 계획이 다 있어요. 첫 번째, 턴다. 주가를 떨어뜨려요. 사람들이 겁을 먹고 팔았어? 오케이, 땡큐. 그러고 받아가요. 근데 떨어뜨렸는데도 만약에 사람들이 안 팔아. 그러면 지루하게 만들어요. 내린 상태에서 안 올려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근데도 안 털린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희망을 보여줘요. 꼬시는 거지, 한마디로. 여기서 거의 다 넘어갑니다.
거의 다 넘어가요. 1번에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아우,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안 되겠다. 팔자. 2번, 많이 내려와서 지루하니까, 아, 지루해서 팔자. 3번, 야,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저쪽 난리가 났어. 버스만 타도 상한가래. 스쳐도 상한가래. 가고 싶다.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물량을 충분히 뺏어 먹었다 생각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데 따라갈 수가 없게끔 올라가요. 재료에 대한 부분은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막 그래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 반도체 재료,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재료예요. 반도체 뭐 가격이 떨어졌어.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미 다 끝난 상황이다. 이제부터는 개선된다. 얘기하면 좋은 재료가 돼요. 하나의 팩터를 가지고 전망을 다르게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가를 전망하거나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죠? 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죠. 네. 코스닥이 네. 그냥 개 망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가는 애들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처럼 봐봐요. 자금이 이렇게 이동을 확 해버리게 되면 지금 요 상태에서 매수하려고 또 달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매수라는 게 되게 복잡한 게요. 주가가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바닥을 잡았어. 얼마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주가가 바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라는 말 했잖아요. 대형주들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내려왔으니까 바닥을 잡아가고 이제 뭐 반등을 준비하고 뭐 수급이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팡 튀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들어오려고 하겠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또 들어오려고 해. 근데 여기서 팔아먹은 사람들은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이제. 못 들어와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주식이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바닥이야. 내가 여기서 못 견디고 손절을 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빵 튀었어.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에이씨, 내가 이거 7만원에 팔았는데 7만 5천원 어떻게 사냐? 못 사요. 근데 또 웃기는 건 뭐냐면, 이게 다시 내려와가지고 6만 9천원이 됐어요. 그럼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거 봐라, 내가 내려온다고 그랬지. 지금 살 타이밍이 아니야. 올라가도 못 사고 내려가도 못 사요. 즉 주식을 파는 순간 이거는 그 주식과 안녕이야. 이별입니다. 다시는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시 들어갈 용기가 있겠어요? 없겠지. 못 산다고. 언제 살 것 같아요? 나중에 많이 올라가서 잊혀질 때쯤 되면 그때 올라가요. 그래서 주식은 팔면 안 돼. 팔면 안 돼. 물론 개떡 같은 주식들은 팔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팔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 지금 보면은 뭐 위메이드는 오늘 많이 안 내렸어요. 위메이드는 오늘 많이 안 내려서 이거 뭐 큰 그건 없는데 카카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내렸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게 많이 내렸어요. 이거 뭐 메타버스니 뭐니 뭐 그 해가지고 게임 해가지고 뭐 요즘은 오늘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도 많이 내렸어요. 네. MDS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70 몇 프로 수익 나고 있었는데 지금 9% 꿍 떨어지니까 이게 수익률이 훅 떨어지지. 그러니까 요런 이거 메타버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올라갔던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분위기가 막 메타버스에요, 뭐 NFT에요, 뭐 등등 해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거 변동 나와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대장은 뭐야, 그랬죠? 위메이드. 대장은 위메이드예요. 네, 얘가 대장입니다. 왜냐면 얘가 추세가 가장 세요. 가장 센 놈이 대장이야. 센 놈이 대장 안 하고 삐실삐실한 놈이 대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지. 얘가 대장이에요. 그럼 이 추세는 언제 망가지느냐? 5일선과 20일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아 뭔가 조짐 이상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안 그렇잖아요? 그냥 달리는 거야. 그럼 얘네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거나 뭐 추세가 아직 형성이 안 됐거나 이렇게 초반에 있는 것들은 주가가 오늘 낙폭이 좀 커요. 얘들은 추세가 형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로 인해서 일단은 막 그쪽 몰려갔다가 쾅 떨어졌어.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올라갔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기다. 원래는 이산으로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산이 아닌갑다. 삼성전자 산으로 올라갔다가요, 이산이 아닌갑다. 메타버스로 가자. 이산에 올라가니까 또 꼭대기야. 저쪽이 또 올라가. 우와, 아까 그 산인갑다. 그것도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계좌는 팍팍팍팍 줄게 돼 있어요. 왜?
꼭대기에서 물려서 밑에서 팔고 다시 넘어가면 여기 또 꼭대기야. 또 조정되려면 또 다시 넘어가지.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끝나요. 이렇게 하시면 주식을 하시면 이렇게 주식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하실 바에는 그냥 차라리 뭐라 그럴까 나한테 돈을 줘요.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아까워.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위메이드를 샀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직 팔자리 아니죠. 뭐 카카오 게임즈를 갖고 있어. 뭐 안컴 MDS를 갖고 있어. 아직 팔자리 아니에요. 왜냐면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테마가 한 방에 뒤지는 적은 없습니다. 그냥 끝 그러고 그냥 바로 죽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 대장이 진행 중이잖아요. 대장이 아직 진행 중인데 쫄따구들이 가가지고 뭐 뒤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들락날락 하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얘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코스닥 테마주들이 끝났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도 봐봐요.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보면 추세 괜찮아요 아직. 네. 물론 지금 사는 건 문제예요. 사면 문제가 돼요. 지금 이거 뭐 목표 주가 뭐 80만원 가네 얼마 가네 막 이렇게 얘기 계속 나오는데 지금 사면은 무조건 수익 내기 어렵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갖고 있어. 내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 그럼 뭐 굳이 팔 필요 없어요. 왜? 아직 추세가 살아있죠. 요 에코프로비엠은 추세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21선도 아니에요. 이건 61선 추세예요. 이건 중장기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움직였죠. 네, 이건 중장기 추세예요. 그러면 요거는 적어도 45만원까지는 그냥 개개 봐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과 신규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는 확실히 달라야 돼요. 지금 이런 종목을 여기서 매수한다. 난 이건 자살행위라고 봐요.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절대 돈 못 벌어요. 지금 테슬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막 그 사람들 좋아하고 막 난리가 막 1200달러 가네 어쩌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지금 사시면 안 될 것 같아. 테슬라 뭐라 그러면 또 뭐라 싫어하겠지. 그죠? 그럴 거지.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뭐 지금 1000달러, 1100달러 다시 올라갔는데 뭘 안다고 그러냐면 네. 여기 지금 이거 정상 아니거든요. 네.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로그 차트는 기본이지. 네. 로그 차트. 그리고 그 뭐예요? 저거 뭐야 수정 주가 이런 거 반드시 집어넣고 보셔야 돼요. 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인기가 있는 종목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그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실패의 90%를 차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인기 있을 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막 굉장히 좋아 보일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막 전망도 좋고 어디를 둘러봐도 좋다는 얘기 뿐이고 정말 이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왜 아직도 안 해요? 라고 얘기하잖아. 왜 아직도 이걸 안 샀어요? 지금 메타버스 없으면 주식한다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나오지. 2007년도에도 그랬어요. 해운주 없으면 주식하지 말란 얘기 나왔었어요. 포트에 해운주가 없어? 주식하지 말란 얘기 나와요. 하지만 2007년도 그 시점에서 해운주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렸지. 해운주는 언제 매수했어야 돼요? 대한해운, STX 이런 거 전부 다 언제 매수? 2003년, 4년부터 계속 준비가 된 거예요. 2003년, 4년. 대한해운이요. 여기. 2004년도. 이때만 샀어도 괜찮았어요. 네. 근데 요때 퍼가 얼마? 이 당시 퍼가 얼마? 2배. 근데 해운주가 잘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뭐 BD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때 와가지고 막 이야기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우리가 그런 BDI 지표를 참고했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알아냈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해운주 입장에서는요, 일단 물동량만 늘어나. 교역이 활발해졌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물동량이 막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임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가 모자라잖아요. 우리 화물도 빨리 실어줘. 이거 실어야지 납품이 되고 내가 돈 벌 거 아니야. 근데 배가 없대. 그러면 야,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내 거 먼저 실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요. 장사가 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해운사들이 야, 배 좀 어떻게 좀 준비가 안 되겠냐? 조선사한테 수주를 냅니다. 배 좀 빨리 좀 만들어다오. 그래서 해운조선이 같이 가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언제요? 요때 2003년, 2004년부터 사야 돼요.
그래서 넌 그때 샀냐? 나 그때 샀지. 그때 2003년, 2004년에 다 산 거예요, 이거. 네. 10배씩 나왔어, 다. 10배가 뭐예요? 이때부터 하신 분들은 더 많이, 이게 2006년도에 사신 분들도 10배씩 나왔거든요. STX도 마찬가지, 이게 조선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참 붐을 일으킬 때가 이제 2007년도. 경기가 완전히 호황 들어갈 때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슬금슬금 움직이다가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선 해운주들도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직 몰라요. 네. 왜냐면 경기가 그때와는 또 조금 달라. 네. 그때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잘 봐봐. 근데 여기, 드라마에 해신 나오고 그랬어요? 해신 그 장 보고? 이럴 때 좋아 보이죠? 좋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좋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말로가 아주 처참하죠. 경기라는 것은 그렇게 흐름을 탈 때가 있어.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흐름을 타고 들어갈 때는 정말 멋진 시세를 한번 보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시세가 한번 나오면 조정을 좀 세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위메이드가 이렇게 시세를 빵 치고 나가는데 좀 들어왔다 더 나갈 수도 있거든요. 뭐 100만 원도 갈 수 있겠지. 너무 오바치나요? 네. 100만 원도 갈 수, 뭐, 갈지 못 갈지 모르는 거잖아. 그냥 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24만원, 23만원에서 100만원을 간다 해봤자 400%밖에 안 된다고. 네? 그런데, 실제로 100만원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100만원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지금 많이 가봤자 30만원. 30만원 간다 그러면 지금 25만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얼마나 벌 수 있어요? 한 20% 남짓 벌 수 있겠습니까? 리스크는요. 밑으로 처박히게 됐을 때 얼마나 처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토막 아니야. 마이너스 50%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꼭대기를 사가지고 수익 나시는 분들은 추세를 보면서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수익 났다고 좋아하시기 아니라 매수가 위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난 여기서 샀는데 그래도 뭐 수익 많이 났어요. 나 15만원에 샀는데 수익 지금 23만원이니까 수익 많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야. 이런 매매는요 다치게 되어 있어요. 인기가 있을 때 올라가고 있을 때 고점일 때 매수하게 되면 안 돼. 왜냐면 이런 걸 매수하면 지금 당장은 달콤하죠. 우리가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갔는데 발이 꽁꽁 얼었어. 거기다가 아씨 어떡하지? 발에 동상 걸릴 것 같은데 따뜻한 오줌물이라도 싸야 되겠다. 그래서 언발에다 오줌을 확 놔. 그러면 당장은 따뜻한 물이 오니까 그냥 식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막 그냥 노곤노곤하니 좋지. 근데 이제 오줌 다 싸고 나면 어떻게 찬바람에 싱 불어가지고 오줌이 차갑게 식으면 더 꽁꽁 얼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매매에 대한 동향이 급등주를 따라가든 상승률을 따라가든 뭐 다 좋아요. 네, 다 좋고 지금 내 매매 기준이 이렇다. 나는 올라갔을 때 상황을 보고 더 진입을 하는 것이다. 강도를 보고 진입하신 것이다.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시면 좋습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이런 경험부터 하게 되시면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뭔가 조금 바뀌어서 들어가요. 보통 투자라는 것이요. 초보자들은 장기 투자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실 때 책 보고 배우잖아요. 책 보고 배울 때 뭐 배워요? 우량주,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그런 걸로 해서 우량주 사시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살금살금 해요. 돈도 많이 안 넣어. 네, 뭐 100만원, 뭐 한 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량주 조금 사보고 야 수익 났다 5만원 수익 났네. 네, 이걸로 뭐 하지? 뭐 고기 사갖고 뭐 파티할까? 네,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그냥 점심값 벌었어요. 어쩌고저쩌고 그렇게들 시작하죠 초반에. 그때는 돈 잘 벌 때야. 왜냐면 그때는 뭐 시장도 좋았을 테고요. 원래 초보자분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시장이 좋을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 꺾이게 되면은 다 떨어져 나가고 몇 명 안 남죠.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우량주, 그 다음에 이런 그 가치 투자 뭐 이런 거 장기 투자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요. 보통 프로요. 프로. 그 다음에 꾼. 네. 고수.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초보인데 단기 매매 해가지고 수익 났어? 이거는 운이야. 네.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이건 운입니다.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단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료 매매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계획적으로 따다다다닥 움직이고요. 혼자서 잘 안 해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잘 안 합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단타 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이게 얘기해드렸죠. 일산에서 4명 모여가지고 단타를 하는데, 이게 그룹이야.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도 이렇게 4명이서 와가지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좀 다른 케이스인데, 재료주, 단타주 이런 걸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얘네들이 한 달에 얼마씩 갖고 왔냐면, 많이 벌 때 4명이서 5천만원씩 갖고 왔어요. 벌어갔죠. 그래갖고 뭐 차가 갑자기 뭐 BMW를 바뀌고, 막 어떤 놈은 뭐 벤츠로 바뀌고, 막 이게 이 당시가 몇 년도예요? 하여튼 2010년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벌어가. 엄청 벌었어요. 한 1년 이렇게 벌더라고. 네. 그러더니 점점 이제 수입이 장이 꺾이는 거지. 점점 줄어들더니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싸워가지고 흩어지고 지금은, 네, 뭐들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밥은 먹고 사나? 이렇게 프로로 팀을 꾸려가지고 하는 애들도 이 모양이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단타를 쳐서 운으로 몇 개 맞췄다. 우리 단풍이도 가끔씩 지져요. 이 종목 사라고! 그래서 사면 상하가 갈 때가 있어. 그건 운이지. 네. 걔가 뭐 얼마나 알아가지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웃기는 게,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안 해요. 이거 먼저 해. 단타 먼저 해요. 단타 먼저 해. 이거 되게 웃기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 매매가 훨씬 쉬워 보이죠? 왜? 샀다가 올라가면 팔면 되니까. 장기 투자는요, 진짜 분석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변수도 많고, 시간도 많이 죽여야 되고, 당장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우리 주식 투자할 때 꿈을 꾸잖아. 주식 투자할 때. 자면서 밤에 딱 누워가지고, 여보, 이렇게 막 찌르잖아. 이렇게 옆구리를 막 찔러. 아, 왜? 그러면은, 야, 내가 주식을 이거 샀는데, 이거 진짜 죽인데. 이게 올라가서 막, 그러면 우리 뭐, 빌딩도 막 사고, 막 전원주택 하나 살까? 막 그러면, 어머, 정말 그래? 뭐 그러면서, 부부가 둘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새벽녘까지 그냥 주식으로 대박 터진 얘기만 해. 네. 참, 꿈을 꾸는데 주식이 안 가. 이거 뭐 어떻게 됐어? 우리 언제 이사가? 막 그랬대. 마이너스 20%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깍두기랑 내보죠? 네. 그렇게 나온다. 네. 참 슬픈 일이에요. 네. 로또 사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소소한 행복이에요. 로또를 사가지고 지갑에 딱 넣어놨어. 일주일에 사실 행복해. 야, 이거 당첨되면 뭐 할까?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 로또가 1등이 당첨되면 뭐 할까?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당첨될 거라고 내가 믿지는 않죠? 되면 정말로 좋겠지만, 아, 이거 이번 주에 꼭 당첨되는 거야 라고 믿지는 않잖아, 솔직히.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길 바랍니다라고 하지, 이거 당첨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식 사면서 그걸 꼭 확신하더라. 왜? 옆에서 막 샬라샬라 해주거든요. 야, 옆집에 그 철수 아빠는 이걸로 엄청 돈 벌었대. 몇 억 벌었대. 뭐 이런 얘기. 내 거가 된 것 같거든요. 내 거가 된 것 같아. 솔직히 주변에서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만나기는 어려운데요. 주식으로 몇 억씩 벌었다는 사람 만나기 되게 쉬워요.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주식으로 100억 번 사람, 주식으로 50억 부자가 된 사람, 뭐 1000억 번 사람, 뭐 난리가 아니야. 네. 그럼 이 얘기 들어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렇게 50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 그게 쉬웠으면 다 부자 됐게. 네. 이거 정말, 정말, 네,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걸려드는 게 있어요. 이거 윈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봐봐요. 거의 한 1년 정도 옆으로 누워버린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 그러면 내려갔다가 좀 회복되는 거다 또 기어 내려가서 마이너스 30% 나왔다 또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이 지랄을 1년 동안 한다고요? 1년 동안. 여보, 그 주식 어떻게 됐어? 아직 마이너스 30%인데 회복될 거야. 한 6개월 지나서 또 물어봐. 지금 회복되고 있어.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마이너스 30%야. 너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게 나오지.
그럼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가, 옆집에 김대리는 뭐 50만원 벌었다, 100만원 벌었다 하네, 난 지금 무엇 하고 있는가. 가만 놔뒀으면 10배 벌었잖아. 네. 우리 아들은, 네, 주식을 사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3월달에 주식 사놓고 그놈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배를 벌었어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은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자꾸 저쪽 올라간 쪽으로 뛰어가가지고 매수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어렵지. 그리고 자금이 많으면 일단은 여러분들 도박판에서도 마찬가지야. 돈지랄한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베팅을 계속했을 때 우량주로는 거의 대부분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약간 이제 뭐 야로 같은 얘기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합시다. 예전에 제가 IS 동선 말씀드렸죠. 증권사 있을 때. 네. IS 동서. 여기 2000 그 당시가 여기였죠. 2009년도에 대신증권 있을 때니까요. 요때. 이게 가격이 4,000원인가 그랬다고. 4,000원. 네. 여기에 증권사에 맨날 오시는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우리는 실장이라고 했어. 실장을 했나? 하여튼 VVIP였어. 이 사람이 딱 출근하잖아요. 일수가방 딱 메고 출근해요. 출근해가지고 딱 오면은 방을 하나 내줘. 지점장실 옆에 이 트레이딩 룸이 있는데 그걸 내줬어. 딱 내려와가지고 뭘 했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컴퓨터를 켜놓고 노트북 켜고서 그 OTP인가 그거 꽂아가지고 그거 그냥 매수만 하고 가요. 그래서 한 두어 달 계속 그 지랄만 하는 거야. 출근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식 사고 있대. 뭐 사세요? 그때 IS 동서 얼마에 사세요? 그러니까 4,000원대 계속 사고 있어요. 이거 뭐 소스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잘 갈 거래요. 그래서 뭐 같이 하는 팀이 있는데 여러 명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실 건데요? 돈 다 쓸 때까지요. 돈 얼마나 쓰실 건데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20억 정도를 매수했다고 그랬으니까 뭐 더 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 뭐 1, 2년에 걸쳐서 계속 샀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한 2, 30억, 30억, 40억 정도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팀을 했으면 한 그래도 몇백억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200억? 그 정도까지 물량이 들어왔을려나 모르겠네. 이게 5천억이니까. 5천원. 지금 10배. 지금 1조 3천억. 1300억. 500억이면은 그 정도는 많지 않을까. 적어도 한 7, 80억 정도는 아마 걔네들이 한 것 같은데. 해가지고 10배 간 거예요, 10배. 10배가 뭐야? 이거 5천원부터 갔으니까 7만원이면은 거의. 여기서 팔아먹었다 하더라도요. 네. 얘네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 이게 소스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직접 본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없잖아. 돈도 그만큼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얘는 계속 사요. 여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주가가 떨어져도 계속 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여기서 사. 다음날 와서 떨어졌으면 또 사. 떨어져 또 사. 또 사. 또 사. 또 사. 올라가도 또 사. 내려가도 또 사. 계속 사 그냥 막. 4,000원대. 계속 사요. 이거 매집이에요. 뭔가 소스가 확실히 있었겠죠. 아마도 이제 뭐 이 IS 동서가 2011년도부터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때 한샘이나 이런 거 다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갔어요? 정부에 대한 그런 그 리모델링 관련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이때부터 올라갔어. 한샘도. 이거 한샘에 그때 2만 원에 사 가지고 20만 원 넘어서 팔아 먹었지. 그때 10배 나왔어요, 이것도. 네. 근데 20만 원에 팔았는데 34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미친놈이. 네. 아무튼 뭐 중간에 팔아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팔면 안 되는데 내가 쫄아가지고 중간에 팔았어요. 10배나 나오니까 약간 그랬어. 여기서 팔 자리가 아닌데 10배에서 1000% 먹고 팔았는데 하여튼 뭐 그것도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런 소스를 미리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건 모르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여기 막 올라가니까 여기서 샀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만원 밑에까지 떨어졌어. 이게 5만원까지 답이 안 나와요. 내가 30만원에 샀는데 5만원까지 떨어졌다 봐. 몇 프로 가까이인 거요? 지금까지 회복 안 되죠. 여기 30만원에서 34만원까지 10% 수익 냈다고 박수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점 매수는 여러분들이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들어올 자리와 나갈 자리를 알아야 되거든. 그거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초보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장기 투자 어렵다고 하지만 장기 투자만큼 쉬운 게 없어요. 장기 투자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 자, 5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5년까지는 얘가 뭐 조정을 받으면 한 3년씩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10년 후에 생각합시다. 지금 2021년이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 갈 때, 지금 우리 애가 12살이거든요. 군대 갔다 왔을 때, 네,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잔뜩 사놨어. 우리 아이가 군대 갔다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 아이는 참고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애기 계좌를 만들 때 2018년도에 만들었는데, 요때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집을 제가 했어요. 4만원대 매집이라고 그러지. 돈도 없는데 그냥 돈 될 때마다 계속 샀어요. 삼성전자. 그 당시에 같이 하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계속 사가지고 얘는 42,000원인가 평단가였어. 그 당시 영상은 팟빵에 다 있습니다. 이제는 사시라고 종목 진단 해드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열심히 샀거든요. 여기 100%가 나왔어요. 그래서 팔고 여기서 또 다시 샀지. 이제 여기서 다시 산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여기서 수익을 좀 더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0주 정도가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된 거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 네. 삼성전자 사셨어요? 5만원으로 5천원 나왔으면 어떻게 된겨? 마이너스가 엄청 나셨는데 조심하셔야 되겠구만. 네. 근데 삼성전자 잘 생각해 봐봐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아무리 개잡 주고 뭐고 욕을 많이 했겠지만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요. 네, 지금 12살이니까 22살 되면 군대 갔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정도 지났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어디만큼 가 있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10만원 못 넘었을까? 넘었겠지. 그렇잖아요. 당장 뭐 내년에도 넘을지도 모르는데 10만 넘었겠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장기 투자의 목적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이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계속 할 수 있는 주식인가 아닌가 이거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업 분석으로는 절대 그런 거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봉 차트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요.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리노공업 얼마 촌스러워. 이걸 내가 5천원대부터 5천원대였지. 5천원대 그때 5천원. 2009년도가 그러면 너무 좋은 시기야. 네. 이거 5천원이었어요. 리노공업.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너무 촌스러워요. 리노가 뭐냐, 리노가 뭐야. 막 그러면서 내가, 까불었던 기억이 나지. 5천원대였어요. 리노공업이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갖고 내가 뭔데? 하고 봤더니, 이씨와 노씨가 결혼해가지고, 내 앞글자 성을 따가지고 리노공업으로 만들었다. 추세가 너무 좋아. 신고가가 나왔어. 이 리노공업 차트를 여러분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신고가와 추세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옆으로 누워요. 그 다음에 막 올라가. 그 다음에 3년 동안 옆으로 누워요. 3년 뭐야? 한 5년 옆으로 누워요. 그 다음에 또 막 올라가. 우리가 많이 나가 떨어진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요. 올라갈 때는 아무 불만이 없어. 네. 올라갈 때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하지만 요럴 때 불만이 생겨. 의심이 생겨요. 의심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놓치죠. 그냥 믿고 가면 돼요. 사실 장기로 믿고 가면 돼요. 이게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시총이 3조 원이야. 이 당시에 얼마였을까? 자, 지금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지금 아주 엄청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월봉상 신고가가 이제 막 나오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줘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월봉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뭐 이거 좀 버티면 되지 뭐. 이게 기간적으로 1년 반이야. 1년 반은 안 되고 조금, 이게 몇 월 달입니까? 3월 달이고요. 여기 올라가기 시작한 자리가 언제냐면 7월 달입니다. 그러면 1년하고도 4개월이죠. 1년 4개월이니까 16개월. 16개월을 옆으로 기어 다녀야 되는 거야. 아무런 수익이 없이요. 네. 아무런 그거 없이. 그 사놓고 나서 작년 3월에 샀어.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한 6월 달쯤 돼가지고 물어봐. 너 그거 어떻게 됐어? 아직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빙신 소리를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한 거니 너? 왜 그거 아직도 갖고 있니? 이 당시에 막 올라가는 것도 있었잖아. 2011년, 12년 이럴 때 이런 테마주 사가지고 누군 100% 수익이 났네 어쨌네. 이 당시 가격이 얼마였을 거예요? 10,000원. 지금은 21만원. 20배가 올라갑니다. 20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20배. 20배면 1억이면은 20억이 되는 거야. 네? 1,000만원만 얻어 2억이 되는 거예요. 얼마 만에요? 10년 만에. 근데 이거를 못 버텨. 우리가 이 결과치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선 안 보이거든. 봐봐요. 안 보여. 요때는 이렇게 봐봐요. 안 보이지. 아, 뭐 이렇게 그지 같은 게 다 있냐? 이렇게 이거 뭐 그지 같은 언제 가요? 네. 언제 가요? 이거를 지금 일봉으로 한번 봐봐요. 2009년도 요때로 넘어가서 일봉으로 한번 봐봐요. 얼마나 지라 같은 시기였는지 한번 봐봐. 요런 시기요. 요런 시기. 요 시기요. 근데 어서 많이 본 차트죠. 여러분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어서 많이 본 차트지. 어떤 차트예요, 이게?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차트예요.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라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야? 시간밖에 없어. 네? 어디서 많이 들었지? 어디서 많이 봤지? 네. 이거 봐. 지금 8,500원부터 6,500원, 6,400원에 떨어져. 이 기분 더럽잖아요. 그것도 올라가는 건데, 뭐 본전이 가는 것 같은데 또 떨어져. 계속 마이너스로 지금 이게 몇 개월째냐? 1년째입니다. 피곤하잖아요. 피곤해. 모양이 어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위기 뒤에 나오는 기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기를 통과하고 넘어갔을 때 한 템포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가는 게 더 강한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도에 2008년도에 그 험난한 구간에서 많이 올랐다가 횡보를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횡보, 그 다음에 팡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그런 시세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 있었단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의 차트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뭐 계좌에 있는 거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지금은 잘 안 보일 거야. 근데 이런 모양인지 저런 모양인지, 이런 모양이면 이게 그 모양이 맞나? 얘가 갑순이가 맞나? 갓난이가 맞나? 그거 모르겠지? 네. 모를 땐 그냥 개기세요. 모르면 그냥 개기세요. 어차피 바닥이고 어차피 저점이면 그놈이요. 네. 어차피 저점이면 그놈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범위 조금 넓게 잡아도 돼요. 마이너스 한 30%까지 잡아도 돼.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 털어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 털어먹어요. 그럼 아 그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우리가 볼 거는 시간밖에 없어요. 이제. 네? 그냥 놔두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놔두질 못해. 왜? 왜요? 세상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저놈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 어쩌면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내 기회에다가 속닥속닥 되는지 몰라. 언제부터 그냥 입김을 훅훅 불어가지고, 에? 남편도 와이프도 안 불어주는 귀에다가 그냥 입김을 훅 불어가지고 그냥, 뭐, 그거 아직도 안 샀어. 막, 네. 확 그냥, 귀에다가 바람 불면 좋아요? 애들 자나? 아, 요즘에 애들이 잠을 안 자가지고 내가 이 식구금을 못하니까 너무 이게 방송의 질이 떨어졌어. 그죠? 식구금을 좀 해야지 이게 방송의 질이 확 올라가고 뭔가 흡인력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아깝네. 네. 그럼 삼성전자 봐봐요, 다시. 그래서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요런 위치를 한번 봐봐요.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지. 근데 다시 올라가요. 네. 자, 지금 올라갔다 떨어졌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게 해줘야 될 것은 뭐예요?
그냥 널 믿고 기다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매매를 트레이딩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서 팔아가지고 밑에서 더 사면 주식을 단 10주라도 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가만 냅둬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몇 주라도 더 사기 위해서, 밑에서 조금 더 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도 하는 거고, 트레이딩 위에서 좀 팔았다가 밑에 다시 사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하는 거고요. 요럴 때 그냥 요때 팔아가지고, 아니지, 요때 팔아가지고 요때 사겠다, 뭐 아니면 요때 팔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네? 요때 팔아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다시 사야지, 이런 것들은 기회 잘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팔지 마세요. 네. 지금은 파는 거 아니야. 이미 다 두들겨 맞고 나서 이미 뭐 멍투성이 돼가지고 이미 뭐 원펀치 쓰리강령 해가지고 뭐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 이 맞기 전에 뭘 했어야 되는데 맞기 전에 뭘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잖아 우리는. 그러면 일단 맞았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개기세요. 이제는 뭐 더 터질 힘도 없잖아. 맞기 전에 이미 팔았으면 좋았죠. 저 팔 때 같이 파시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팔았잖아요. 여기서 다시 샀잖아요. 그러니까 팔 때 같이 팔고 살 때 같이 사면 좋은 거야. 이게 그냥 트레이딩이에요. 이 목적은 단순해요. 어차피 다시 갈 건데 왜 팔았냐? 아, 조금 더 살라고. 네, 조금 더 살라고요. 여기서 100주가 있었으면 여기서 120주 살라고요. 왜? 어차피 계속 올라갈 거고 배당도 많이 받을 거니까. 장기 투자는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냥 가만 냅둬도 되는 거고 계속 사기만 해도 돼요. 대신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하락이 완전히 점쳐진다 생각됐을 때는 좀 팔아가지고 밑에 다시 사도 괜찮아요. 요 기간이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지금? 제가 이때 팔면서 뭐라고 했어요? 살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6, 7개월.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린 거잖아요. 애기 자요? 네. 다 자야 되는데.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이 이렇게 반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얼마 전부터 사실은 그런 조짐은 다 우리가 느꼈잖아요. 이 느낌 그런 거 몰라요? 네. 딱 눈빛 보면 바로 알아야지. 네. 눈빛 보면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딱 뭔가 이제 좀 괜찮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으면 아, 저점이구나. 더 이상 괜찮아.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존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존버 딱 들어가가지고 기다리세요. 딱 기다리시면 타이밍이 다 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 어제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뉴스가 있어요. 삼성전자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았다. 지금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이제 삼성전자하고는 빠이빠이예요. 그 사람들은 다시 못 삽니다. 7만원에 판 거를, 7만원에 손절한 거를 7만 5천원에 산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라도 사야 되긴 하겠지만 네,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못 삽니다.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그냥 그런 거에 좀 담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계속 모아가는 적립식을 권장합니다. 적립식을요. 이거는 실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떨어지는 개떡하던 주식이라도요, 계속 매수하게 되면 어쨌든 경기주기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이 됩니다.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돼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그냥 이번 달에도 조금 뭐 사고 다음 달에 조금 사고 뭐 7만원 밖에 안 하니까 이번 달에 한 뭐 10주 사고 다음 달에는 10주 사고 뭐 이렇게 계속 모아도 돼. 그럼 평단가는 점점점 내려가겠죠. 아,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네, 그렇게 사면 돼요. 근데 이걸 용납하지 않겠지.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부자 이야기 해드렸죠. 그 사람은 주가의 변화에 그냥 동요하지 않아요. 오늘 떨어졌네? 오늘 올라갔네? 그냥 그거예요. 그냥 사. 그냥 사. 되게 간단하지만 어려운 거. 그게 장기 투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초보 투자자 또 여러분들이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제가 자꾸 변치 말라고 하고 그 마음을 자꾸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려고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 그 품었던 그 마음과 그 각오와 그 다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했다면서.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한테 물려주기에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얘는 메타버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자식한테 물려줄 게 안 남는다고. 자식한테 물려주게 되겠다라 해서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그냥 건들지 마세요. 그냥 건들지 마세요. 정말 이게 막 한 뭐 1000%씩 막 시세가 10배 나오면은요, 이게 주가가 꺾일 때 아까 STX나 이런 건 봤겠지만 굉장히 조정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도 34만원에서 8만원까지 들어가죠. 6만원까지 떨어지잖아요. 이런 건 손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온 다음에 떨어질 때는 한 번씩 팔아준 건 괜찮아요. 근데 이런 작은 파동 있죠? 작은 변동. 뭐 그냥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뭐 지금 어차피 떨어질 때도 없는 막 그런 거, 이미 올라온 것도 없는데 뭐 떨어지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모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은 지금은 잡기가 어렵겠죠. 하이닉스도 어려워요. 하이닉스 이제는 매수 못하죠. 지금은 매수 못한다고. 이럴 때 사야 되는데 이거 얼마 전에도 시황할 때 말씀드렸죠. 10만 5천원쯤 오면 사시라고. 네, 그때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수 못해. 근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살까요? 이제 사도 되나요? 늦었지. 떨어지면 사야 돼. 이제 기다렸다가, 그죠? 저런 타이밍이 아니라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나에게 유리한 위치가 왔을 때 매수해야 되는 거죠. 자식한테 물려주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지만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식 계좌로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애기 계좌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내가 사가지고 그것을 애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지 말고요. 아예 애기 계좌를 만드세요. 애한테 집어넣는데 뭐 그렇게 큰 돈 집어넣을 건 아니잖아요. 1년에 2천만원. 공제 아니면 10년에 2천만원. 10년에 2천만원. 공제. 그러면 애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만들었어. 그러면은 20년 동안 내가 4천만원을 얘한테 줄 수 있어요. 세금 공제로다가. 주식을 사주는 거야. 매달 얼마씩만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얘한테 준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뭐 주식은 나중에 계속 커지겠지만 내가 얘한테 준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이거 뭐 증여세고 나발이고 있을 필요 없어요. 네. 애기 계좌에다 직접 심어버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뭐 2천만원 넘게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럼 그거 신고하면 돼요. 그럼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뭐 증여세가 나갈 수 있겠지만 뭐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아이들 계좌, 아이들한테 줘야 되겠다 생각됐을 때 내가 만들어가지고 애한테 돈으로 해서 만들어준다. 나중에 내가 5억 준다 그러면 세금 얼마 떼어갈 것 같아요? 무지하게 떼어갑니다. 네. 무지하게 떼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한테 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나중에 애기가 커가지고 뭐 결혼하거나 뭐 이렇게 돈 들어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독립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부모가 돼가지고 야 너 혼자 나도 뭐 인생이 만만하냐? 나도 어차피 불화주작 차고 나와가지고 지금 맨손으로 다 읽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를 쫓아낼 거야? 그럼 안 되겠죠. 지금은 제 생각은 그래요. 스타트점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스타트점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때는 그냥 없어도 열심히 일하면 됐었어. 근데 지금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집이 없게 시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수중에 1억을 갖고 시작하는 것과 없게 시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요 정도는 지원해. 정 이렇게 해주기 싫다 그러면은 내 명의로 집을 두 채를 사. 그 다음에 여기서 공짜로 살게 해주면, 그렇게만 해줘도 얘는 스타트점이 달라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해주자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을 지금부터 모으자 이거죠. 뭘로요? 주식으로. 조금씩 모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9살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아빠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됐어. 30살쯤 돼가지고 결혼한대. 그럼 지금 21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21년 동안 내가 꾸준하게 뭐 얼마 안 되는 푼돈 같은 거 조금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모아줬어. 원금만 하면 얼마일까요? 원금 해도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거기서 불어나는 이익, 배당금 재투자, 우리 아들 계좌 들어가는 절대 안 빼거든요. 다시 이익금 나오면 다시 재투자, 다시 재투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익이 나왔을 때 팔아가지고 밑에서 다시 사. 그렇게 트레이딩만 조금 해주면 돼요. 안 팔아요. 그러면 은행보다 100배 낫죠. 네. 그냥 땅 파가지고 그 안에다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돈 해가지고 묻어놓는 것보다 100배 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장기 플랜을 세우고 주식은 접근하셔야 돼요. 주식을 접근하시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뭐 다음 달에 얼마가 나올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얼마큼 낼까?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 방송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가입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맞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 봤자 뭘 할 거예요? 뭐 사가지고 이제 시적점이니까 좀 기다리시고 이쪽으로 많이 이제 포트를 좀 옮겨가야 되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한단 말이야. 사놓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러면 그거 태반이 못 참는다. 네. 그래도 뭔가 조금 수익이 좀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공부 자체를 좀 하고 들어오시면은 그런 것들 다 견디고 넘어갈 수 있어. 잘하시는 분들, 좀 오래 뭐 이렇게 뭐 비전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유료 방송 같은데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료 방송에 가입할 때는 항상 무방을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옛날 아주 고리짝적 그런 동영상까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네, 10 몇 년 전에 것도 나올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요즘에 한경에도 아직 있나 모르겠네. 그때 TV 나가서 보성파워텍 욕했던 거,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방법이면 돈 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셔도 늦지 않거든. 근데 뭐 급하다고 지금 막 뭐 위메이드 1000%가 나왔어요 그러면 막 박수 치면서 나도 그런 거 주시겠죠? 네. 저도 못 먹어. 네? 저도 못 먹는다고. 왜냐면 그 구간 다 버텨야 되거든요. 하이닉스도 그때 그랬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잖아.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 당시에 가슴이 철렁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야. 철렁. 네, 가슴이 철렁. 샀는데, 야, 성투사가 좋대가지고, 야, 바닥이랍니다. 사야 되겠어요? 근데 샀는데, 이게 출렁 떨어져. 8만원도 깨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네. 8만원 그때 깨졌죠. 뭐라 그랬을까? 더 사야죠. 더 사야죠. 더 싸졌잖아. 더 사야죠. 더 샀죠.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제대로 된 신뢰나 또는 내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요, 주가가 떨어져서 절대 무섭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뭐 무섭거나 뭐 흔들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뭐 월급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월급 종목 가지고서 주가 내려갔어요 막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의 징징대는 거 봤어요? 나는 주식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샀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금액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고, 등치가 더 뭐 손해를 봤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보다 더 비싸게 샀잖아. 더 많이 손해를 봤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냥 괜찮아요. 왜? 어차피 이 새끼들은 다시 올라갈 새끼들이잖아. 다시 올라갈 놈들인데 뭐 지금 떨어지고 뭔 상관이야. 어차피 돈 되면 타이밍 좀 나면 좀 더 사볼까?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 아이고 이거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다. 손실이 이만큼 났네? 그런 걱정 안 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우리 집에 쌀 떨어져가요. 여러분. 쌀값 좀, 쌀값 좀 어떻게, 네. 고향미 좀 보내줘. 우리 집 쌀 떨어져 간다고.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이 주식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해왔을 때 성공한다는 것을 그동안 내가 계속 봐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라고 생각해서 아들 계좌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여드리고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딱 원칙은 딱 하나예요. 주식 계좌 들어간 돈은 빼지 않는다. 빼지 않는다. 그것만 지키면 돼요.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을걸? 네. 지금 주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더 많아도 되지.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해. 왜냐면 시장이 재미가 없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재미를 찾으면 안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기어다니는 구간, 옆으로 퍼지는 구간, 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왜? 가장 첫 번째, 재미가 없다는 이유, 손실이 나고 있다는 이유, 다른 쪽에 더 좋아 보이는 놈이 있다는 이유, 등등등. 그죠? 주식 계좌로 들어간 돈은 절대 빼지 않습니다.
예수금을 모아놨다가 다시 사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한테 말씀 적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예수금 많이 남았었는데 그거 안 팔고 계속 놔뒀다가 이번에 다시 산 거예요. 그 당시에 팔아먹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샀죠. 수량적인 부분을 본다면. 네. 그 당시에 100개를 팔았으면 지금은 120개 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물량을 계속 늘어갈지언정 절대로 예수금 팔아가지고 고기 사 먹고 떡 사 먹고 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가끔씩 배당금 같은 거 나오면 빼가지고 이렇게 슈퍼채팅 네, 5,000원 감사합니다.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들어간 돈은 빼지 않는 게 좋아요. 배당금 들어왔어, 그걸로 주식을 또 사세요. 용돈이 생겼어, 그걸로 주식을 또 사세요. 주식만이 여러분들 정답이에요. 백호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쌀 살게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죠. 내일 또 주가가 만약에 떨어졌어. 그러면 또 아씨 뭐 그냥 막 지금은 또 막 그냥 성투사 방도 듣고 나가지고 그렇지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막 그냥 의기투합하고 막 으쌰으쌰 하다가 내일 또 주가 떨어지면 아씨. 네. 여러분들 시장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네. 아, 그거는 배당은 주식만큼 원래 살 만큼 들어오는 건 아니죠. 다 모아, 배당 다 모아가지고 제일 잘 좋은 놈으로 또 사고 그러세요.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한 주라도 더 사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종목을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면 그 배당금 다 합치면은 주식 조금 살 만큼 돈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또 다른 주식 사고 뭐 이렇게 넘어가세요. 꼭 여기서 나온 배당으로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이 배당금도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자금적인 여유가 많거나 그런 분들은 뭐 이런 거 걱정을 사실 안 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뭐 좀 묵혀두면 알아서 올라오겠지 뭐 그렇게 던져 놓는다고. 근데 보면은 좀 간당간당하거나 아니면은 급하게 써야 될 돈을 갖고 왔거나 빚을 냈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빨리 이제 그런 큰 꿈을 네 그런 어떤 급한 꿈을 꾸고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너무 조급하거든. 네. 이 조급한 마음을 좀 다스리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님 복장 입고 왔잖아요. 네. 몸에 사리를 만들게요. 사리를. 저도 지금 계좌만 보면은 몸에 사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몇 개 만들지 몰라. 이 주가 떨어질 때 나라고 마음이 편했겠어, 이거? 네. 헛뜨거 하지. 어이씨, 뭐야. 뭐,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 뭐 주식을 팔아야 되겠어요? 뭐 손절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난 오히려 좀 더 살 때가 곧 올 건데요. 저는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서 내보낼까? 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서 다음 그 주기 패턴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난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저는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왜냐면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만 있으면 돼요. 지난번 무역분쟁 때 이렇게 2년 동안 조정받을 때도 코로나 때도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때 다 머리요? 저는 대머리 아닙니다. 머리 많아요. 네. 네, 머리카락도 두꺼워요. 미용실 가면 깜짝깜짝 놀라. 낫으로 이렇게 쳐요. 머리를. 가위가 안 들어서. 빗자루 같은 머리입니다. 머리 되게 두꺼운데. 아직은 젊습니다. 27밖에 안 됐는데 대머리면 큰일나지. 아직은. 네. 사람만 있으세요. 살아계십시오. 네. 그러면 다 여러분들 보답을 다 받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딱 그 진짜 종이 한 장 바로 그 차이. 그 차이요. 그 차이. 내가 여기서 손절하면 마음은 지금 당장 편하겠지만 나중에 매우 불편해질 거예요. 내가 저기서 팔았네. 내가 그때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만 있었더라면 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겠지? 네.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더라면 그때 조금 더 샀더라면 그때 성투사 방송을 듣고 내가 마음을 고쳐 먹었더라면
라면은 그때 끓여 먹으면 살만 찌지 뭐. 그죠? 라면은 먹고 싶을 때 어쩔 때 한번 끓여 먹어야지 꿀맛입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라면은 남의 거를 뺏어 먹는. 나 안 먹어 그랬다가 네 끓으면 이제 한 입만 해가지고 확 뺏어 먹는 거, 그게 제일 맛있는 라면이죠. 네, 살아 계세요. 네, 주식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은 뭐 지금 오늘 장이 좀 올라와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고비를 우리는 살면서 평생 만나야지 돼요. 살면서 평생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거 버티지 못하면요, 다음번에 나오는 조정을 또 못 버틸 거예요. 네. 주가는요,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계속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거 버티지 못하면 상승을 보지도 못할 거고, 만약에 버텼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조정을 만났을 때 또 못 버티죠. 이거 못 버티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위기 다음에 기회가 굉장히 크게 열린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래요. 모든 역사가. 뭘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 안 되겠지, 이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기는 주식격언에 이런 게 있어요.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이 흐름이 틀린 적이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흐름을 틀린 적이 없다. 주가가요. 경제가. 그럼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고,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다, 이 얘기죠. 얼만큼 올라가고 얼만큼 내려갈지는 우리 몰라. 하지만 올라갔으면 내려가, 내려갔으면 올라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정을 받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확 좋아지겠지. 기분이 막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오버하겠지. 그냥 또 떨어지면요, 또 막 안 좋고. 네. 자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은, 네. 1 더하기 1은 3 아니야?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버리면, 네.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거 아니요? 밤의 역사 얘기하다가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은 1 더하기 1은 3이 되지. 이해 못하면 말고요.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이 좋을 때 제가 조금 더 힘있게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장이 좋을 때 이런 말을 해야지 좀 그래도 좀 잘 들어먹어요. 장 안 좋을 때 막 떨어져 가지고 뭐 얼굴이 우거지상이 돼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더 올라갈 겁니다, 으쌰 그러면 에이 꺼져 이씨 막 그런. 네,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좀 좋아서 좀 뭔가 희망이 생길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더 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더 얘기를 더 해드리는 거니까, 주식은 항상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럴 때 뺏기지 말자. 왜냐면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꼭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꽉 채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낮에 13시 30분에요. 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또 이야기, 장중 방송 들으시면서 이야기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버티는 게 힘이에요.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주변의 속닥거림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혼자서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정말 시장이 그지 같다 생각될 때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 상투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상투고 뭐고 간에 많이 올라간 주식한테 기웃거리면 항상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세요. 저점에서 매수하실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려도 괜찮아요. 끄떡 없습니다. 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푹 주무시고 꿀잠 주무시고요. 건물 며칠 세웠다가 푸셨다 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자, 큰 꿈을 꾸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